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눈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과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네.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우리가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자율운전이 맞아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네. 이 AI가 예를 들면 왼쪽에 어린아이가 튀어나오고 오른쪽에 뭐 3인 가족이 있고 혹은 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어느 쪽에 타 있고 이런 거에 네. 따라서 핸들을 급작스럽게 어떻게 꺾냐에 따라 각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좌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AI가 정말 뭐 한 명 다치게 할 거를 뭐 2명 다치게 하는 선택을 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냐? 운전자를 살리는 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AI가 판단 근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율주행 업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4단계, 5단계 가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거든요. 네. 운전석이 사라지거든요. 이 업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책임 소재들에 대한 법적인 명확화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또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AI 시대에 AI가 정말 이 중요한 의사결정 판단에 개입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AI 툴을 개발하는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네. 이용자에게 물어야 할지, 이것도 아까 저는 EU의 AI 액트가 조금 어떤 이제 힌트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고위험군에서는 저는 개발 공급자에게 좀 책임을 묻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저위험군, 예를 들어 인간의 소비자의 이용자의 선택이나 이런 거 활용이 중요한 변수들이 많은 영역은 네. 우리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쪽이 일면 타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 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보시면은 뭐 사고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욕심. 방심. 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뭔가를 어기고 다른 걸 하려고 하고 그때 나거든요. 근데 AI는 그게 없으니까 사람은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그 상황에서 사람도 올바른 판단 못한다. 근데 AI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 이건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술 중심주의 네. 아닙니까? 뭐 아니라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가 책임을 져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책임을 제조사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송이라든지 다 책임지겠다. 대신에 이거는 훨씬 더 고가의 유료 서비스가 되겠죠. 네. 그런 거를 부담해야 되니까 제조사가. 네. 그럴 가능성이 이런 게 좀 있을 거죠, 제 생각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책임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걸 수익 분배의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AI 툴들 쓰고 계시죠. 네. 내가 AI 툴을 써서 뭔가 대단한 창작물을 만든 거예요. 이걸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러면 이 AI 툴 기업이 야 우리 걸로 만들어서 너 돈 벌었지 우리한테 로열티 내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도 법적인 뭐 다툼, 그쵸. 수익 분쟁, 수익 어떤 배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뭐 챗GPT 같은 AI 툴, 뭐 그림 AI 툴 이런 것들이 학습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림 툴들이 게티 이미지에 소송을 지금 당해 있습니다. 뭐냐면 게티 이미지의 무료 이미지를 너가 AI 개발할 때 학습에 활용한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맞다라고 업계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잡아떼고 있죠. 이 데이터를 원소스를 제공한 업체도 뭔가 일정 부분 수익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걸 돈벌이한 이제 뭐 이게 고객 최종 사용자도 또 이 가운데 업체에게 또 수익을 요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이런 부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AI 시대에 또 화두가 되는 하나의 맞아요. 이슈라고. 저작권 이슈처럼 되겠네요. 네. 네네, 이게 이게 사실- 원소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쓸 때마다 원 저작자에겐 줘야 된다. 네. 네. 어쩌면 안전하게 가야 되는 영역은 책임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면서 보수적으로 가고 조금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게 저작권법도 되게 첨예한 게요. 이게 AI 시대가 이미 시작은 됐는데 AI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서점 가시면 AI가 쓴 소설책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아요. 뭐 AI가 그린 그림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AI가 만든 창작물이
AI에게 순수하게 저작권을 부여하지 못하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이 저작권법은 사람이나 혹은 뭐 기관 같은 인간에게만 부여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이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AI가 창작하고 가공한 어떤 작품들, 인간의 터치가 거의 들어가지도 않은 순수 AI 창작물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다. 네. 이걸 AI에게 저작권을 주지 않으면은 네. 되게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말. 경우에 뭐 각 영역별로 뭐 예술업계, 음원업계, 뭐 이런 또 소설, 책 이런 어려워요. 여러 영역의 각각의 이슈가 엄청나게 양산될 수가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렇죠. 이게 다 권한이 그게 그리고 그걸 학습한 걸 또 AI가 계속 돌다 보면 이게 또 망가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권한이 없는 저작물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세상이 된다. 네. 와, 어쩌면 약간 뭐랄까 뭐 그냥 난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네.